안녕하세요. 이재현 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32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번. 자, 9000kVA의 6000V인 삼성 교류발전기의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가 80%이다. 이 발전기 동기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겠는가? 자, 퍼센트 임피던스 공식은 10V제곱 P G입니다. 이 공식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여러분 단위를 잘 기억하셔야 되겠죠. 단위는 자 V의 단위는 킬로볼트 단위이고 P의 단위는 킬로 VA입니다. 그렇죠?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식에서 자 이것을 임피던스에 관한 식으로 바꾸면 G는 P분의 퍼센트 임피던스의 10V 제곱이 됩니다. 대입을 해보도록 하면 자 P 값은 9000kVA가 되고요. 퍼센트 임피던스는 80 곱하기 10. 자 V는 6000V니까 6kV가 되겠죠. 6의 제곱이 됩니다. 계산해 보시면 3.25m 라는 값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나번이 되겠네요. 33번 문제. 자, 단락비가 1점인 발전기의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는 약 얼마인가? 자, 단락비 K는 전격 전류 IN분의 IS가 되고 공식으로 하면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퍼센트 임피던스 관련된 식을 바꾸면 퍼센트 임피던스는 단락비 K분의 100이 됩니다. K값이 1.2라고 했기 때문에 1.2분의 100 하시면 83%다라는 값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답은 나번이 되겠습니다. 34번 문제. 자, 전격 용량 1000kV의 전격 전압 6000V, 극수 12 주파수 60Hz의 한상 동기 임피던스가 2ohm이다. 이때 단락비는 얼마인가? 먼저 뭐부터 구해야 되겠는가? 퍼센트 임피던스부터 구해야 되죠. 퍼센트 임피던스는 10V제곱에 P, G가 될 것이고요. 그대로 대입을 해보시면 10 곱하기 V, 6000V니까 6kV니까 6의 제곱. 자, P의 값은 1000kVA니까 많이 되겠네요. 곱하기 임피던스가 2이다. 계산을 해보시면 55.55%가 되고요. 단락비 K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이 되므로 55.55분의 100을 하시면 단락비는 1.8이다 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라번이 되겠습니다. 35번 보겠습니다. 자, 비철급 회전자 동기 발전기의 동기 리액턴스 값이 2배가 되면 발전기 출력은 얼마가 되는가? 자, 원통형에서의 출력 P는 동기 리액턴스 XS분의 2 유기기전력 곱하기 V, 부하의 단자전압 V가 될 거예요. 사인 델타가 됩니다. 델타라고 하는 것은 E와 V 간의 위상차가 되겠죠. 문제에서 이 EXS 값은 뭐예요? 2배로 하면 당연히 출력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반비례함으로 2분의 1배가 되겠습니다. 답은 가번이 되겠습니다. 36번 문제. 자, 원통형 회전자를 가진 동기발전기의 부하각 델타가 몇 도일 때 최대 출력이 내는가? 자, 문제는 이거랑 같죠, 그쵸? 그래서 언제일 때 이 델타 값이 90도일 때 최대가 되더라. 자, 두 가지가 있겠죠. 원통형, 비원통형. 원통형 같은 경우에는 90도에서 최대 출력이 되고, 돌극형, 즉 비원통형 같은 경우에는 60도에서 최대 출력을 갖게 됩니다. 자, 37번 문제. 자, 동기 리액턴스가 15옴, 전기자정 0.1옴인 Y 결선 삼성 동기발전기가 있다. 한상의 단자 전압은 4000V이고 유기기 전력은 6400이다.
부하각이 30도라고 할 때 발전기의 삼상 출력은 얼마가 되겠는가? 자, 문제에서 주어진 이 V라고 하는 것은 뭐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상전압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가 상전압일 때 P는 XS분의 2V의 사인 델타. 이건 뭡니까? 한 상의 전력이 됩니다. 삼상 전력은 여기에 3을 곱하셔야 되겠죠. 언제? 이것이 상전압일 때. 자, 그럼 그대로 대입을 해보시면 3 곱하기 XS 값이 10이 되고요. 자, 2는 유기기 전력이 되겠죠. 6400 곱하기 V 단자 전압은 4000V 곱하기 사인 30도가 됩니다. 여기까지 단위가 뭡니까? 와트죠. 그래서 킬로로 하기 위해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해주시면 그 값이 3840 킬로와트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답은 다번이 되겠습니다. 38번 문제. 자, 삼상 동기발전기에 병렬 운전시키는 경우에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은, 자, 여기서 삼상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이 나옵니다. 자, 삼상의 병렬 운전 조건은 유기 기전력의 뭐가 같아야 됩니까? 크기, 위상, 주파수, 파형이 같고요. 그죠? 거기에 또 뭐도 같아야 됩니까? 삼상이기 때문에 위상과 상회전 방향과 그 다음에 각변이가 같아야 되겠죠. 이것이 병렬운전 조건이 되겠습니다. 유기기전력의 크기, 위상, 주파수, 파형이 같아야 되고 상회전 방향과 각변이 같아야 된다. 자, 그래서 잘못된 것은 회전수가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9번 문제. 병렬 운전을 하고 있는 두 대의 삼상 동기발전기 사이에 무효순환 전력이 흐르는 것은 두 발전기의 기전력이 어떠할 때인가? 자, 크기가 다를 때는 바로 무효순환 전류가 흐르죠. 위상이 다를 때는 뭐가 흐르는가? 바로 유효순환 전류. 이 이제 동기화 전류라고 하죠. 동기화 전류가 흐릅니다. 답은 라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0번 문제. 자, 1메가 VA 3300V 동기 임피던스가 6옴인 두 대의 삼상 교류 발전기의 병렬 운전 중 한 발전기의 계좌를 강화하여 두 유도기 전력 사이에 210V의 전압차가 생겼을 때 두 발전기 사이에 흐르는 무효 횡류는 얼마인가? 자, 그림을 그려보면, 자, 여기에 동기 리액턴, 동기가 있고, 동기 임피던스가 있고, 자, 여기에 발전되는 것을 제가 EA라고 하고, 여기에 발전되는 것을 EB다라고 했고, 여기는 6옴, 여기는 6옴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쪽에 여자를 증가하여, 요 두 기전력 사이에,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전위가 얼마만큼이라는 얘기니까 210V만큼의 전위차가 발생했다, 이거죠. 그러면 이 6옴과, 그럼 즉, 요것을 다시 그려보게 되면 요 두 개 간의 전위차가 210이고, 리액턴스는, 임피던스는 여기에 6옴이다. 이런 형국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냐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12분의, 그죠? 210. 계산해 보시면 17.5A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수식적으로 나타내면 IC는 이 GS의 EA-EB다. 그쵸? 문제에서 EA-EB
즉, 두 유기기전력 간의 차, 이것이 이제 210이 되는 거고, 요 GS라고 하는 값이 이제 6옴이 되는 거죠. 그래서 17.5A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41번 문제. 자, AB 두 대의 동기발전기를 병렬 운전 중 주파수를 바꾸지 않고 비기의 역류를 좋게 하는 것은 어떻게 되겠는가? 자, 병렬 운전 중에 자, 이것을 A라고 하고 이것을 B라고 했을 때 리액턴스가 있겠죠. 그렇죠? 자, 여기에 A에 계좌 전류를 IF를 증가를 시키면 여기에 있는 유기기전력 EA 값이 증가가 될 것이고요. 순환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서 이 B발전기에서 나오는 유효분, A발전기에서 나오는 무효분, 그러니까 무효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쪽을 보시면 무효분이 증가하기 때문에 A는 역률이 감소하게 되고요. B는 나가는 무효분과 들어오는 무효분이 서로 어떻게 상쇄되겠죠. 그래서 B발전기에서는 역률이 어떻게 된다? 상승이 되더라 이겁니다. 따라서 B발전기의 역률을 상승하기 위해서는 A발전기의 뭐를? 여자 전류를 증가시켜주면 되겠더라. 그래서 답은 A기의 여자 전류를 증가한다 이겁니다. 42번 문제. 자, 병렬 운전을 하고 있는 삼상 동기발전기에 동기화 전류가 흐르면 어느 때인가 언제 동기화 전류가 흐르느냐? 동기화 전류라고 하는 것은 두 유기 기전력 간의 위상이 다를 때입니다. 위상이 다를 때. 그 위상이 언제 달라지냐면 원동기의 출력이 변화할 때. 원동기 출력이 변화하면 두 발전기의 위상이 달라지더라. 답은 라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3번. 자, 무바로 병렬 운전하는 동일 전격 두 대의 삼상 동기발전기에 대응하는 두 기전력 사이에 30도의 위상차가 있을 때 한 발전기에서 다른 발전기에 공급되는 전력은 한 상의 유효 전력은 얼마인가? 기전력은 1000V이고 동기 리액턴스는 4옴이다. 전기자 저항은 무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원동기의 출력이 변화했기 때문에 두 발전기 간의 위상이 달라지게 되죠. 위상이 달라지면 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동기화 전류가 흐릅니다. 동기화 전류가 흐르면서 서로 주고받는 수수 전력이 발생을 하고 원래대로 즉 동기화하기 위한 동기화력이 발생하죠. 그죠? 자, 이때 수수 전력 P는 이 GS분의 EA의 제곱에 사인 델타가 되고요. 동기화력 PS는 이 GS분의 EA의 제곱에 뭡니까? 코사인 델타가 됩니다. 문제에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은 이 수수 전력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 전력 P는 그대로 공식대로 대입을 해보면 E 곱하기 GS 동기 임피던스 즉 동기 리액턴스가 4가 되겠고요. 100, 1000 제곱 사인 위상차가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위상차가 30도다. 그죠? 사인 30도. 이것을 킬로로 하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하시면 62.5kW다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가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4번. 자, 동기발전기 병렬 운전의 기전력의 위상이 다른 경우 동기화력을 나타낸 식은 P는 수수전력이고 델타는 삼각차이다. 이 동기화력이라고 하는 것은 PS는 이 수수전력을 델타에 대해서 미분하면 됩니다. P 델타 그래서 미분 D
델타분의 D P가 답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5번 문제. 45번. 자, 극수가 6국, 분당회전수가 1200인 교류발전기와 병렬운전하는 극수가 8인 동기발전기의 회전수는 어떻게 되겠는가? 자, 극수가 6국이고 회전수가 1200rpm인 발전기와 극수가 8인 동기발전기가 병렬운전한다. 이때 회전수를 얼마로 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자, 동기발전기를 병렬운전하기 위해서는 뭐가 같았습니까? 주파수가 같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동기속도 NS는 P분의 120F입니다. 자, 병렬운전을 하기 위해서 이 F라고 하는 값은 일정합니다. 자, 그러면 이 동기속도 NS와 극수는 무슨 관계다? 서로 반비례 관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극수가 여기서 이쪽으로 6분의 8배가 되면 회전수는 반비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8분의 6배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N-는 원래 있던 N 곱하기 8분의 6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1200 곱하기 8분의 6을 하시면 900 rpm이다 라는 값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답은 나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면 다음에 4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기발전기에서 자기여자 방지법이 되지 않는 것은, 자, 여기에서 보시면 자기여자라는 게 있습니다. 자, 자기여자라고 하는 것은 무부하 충전전류에 의해서 무부하 충전전류에 의해, 그죠? 그럼 발전기에서 무부하 충전전류라고 하는 건 뭡니까? C를 뜻하는 겁니다. 이 C는 바로 증자작용을 하는 거죠. 증자작용을 하게 되면 유기기전력을 발생하는 자속, 주자속이 증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단자 전압이 뭐한다? 상승하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자기여자 현상이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자기여자 현상의 주 원인은 뭐냐? 바로 C라고 하는 진상전류에 의해서 자기여자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C에 의한 것을 서로 상쇄하기 위한 L 값을 뭐한다? 증가시키면 이것이 해결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전기자 반작용이 적고 단락비가 큰 발전기를 사용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고요. 방지가 됩니다. 발전기를 여러 대 병렬 사용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고요. 송전선 말단에 리액터나 변압기를 사용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송전선 말단에 동기조상기를 접속하고 계작원선에 과여자한다. 자, 말단에 동기조상기를 접속하고 과여자 운전한다는 얘기죠. 그죠? 동기조상기를. 자, 여기서 부종여자 운전이랑 과여자 운전이 있을 때, 자, 부종여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L과 같이 작용을 하는 거고, 과여자면 C와 같이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기여자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는, C를 없애기 위해서는 L을 달아야 되기 때문에 부종여자 운전을 해야지 과여자 운전을 하면 안 된다 이러죠. 라본에 보시면 과여자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라본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47번 문제.
자, 다음 중 삼상 동기기의 제동권선의 역할은 제동권선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바로 가장 중요한 난조 방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동권선을 통한 동기 전동기에서는 기동 토크 발생.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동권선 하면 난조 방지 또는 기동 토크 발생.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48번 문제. 자, 동기계의 과도 안정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아닌 것은 가, 소극여자 방식 채용, 맞는 얘기고요. 나, 동기 탈조 계정기 사용, 맞는 얘기고요. 다, 회전자 플라이 효과를 작게 한다. 플라이 효과는 뭐예요? 관성을 주는 거죠. 그래서 회전자 플라이 효과를 크게 해야지 안정도가 증가가 됩니다. 4번이 답이 되겠고요. 라번 동기 리액턴스를 작게 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9번 문제. 자, 동기전동기에 관한 설명에서 잘못된 것은 가, 기동권선 필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기동권선이 이제 제동권선을 통한 기동 토크를 발생시키는 거죠. 나, 동기기니까 당연히 난조 발생하기 쉽고요. 답은 여자기, 즉 계자의 전원이 필요하다. 라번, 역류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죠? 라번이 잘못되었습니다. 50번 문제. 다음 중 역류를 가장 좋은 전동기는 역률이 가장 좋다. 역류를 조절할 수 있는 동기 전동기가 당연히 가장 역률이 좋습니다. 답번이 되겠네요. 51번 문제. 자, 동기전동기 V곡선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자, 위상 특성 곡선 V곡선을 한번 그려보면 가로측은 계좌전류인 IF가 될 것이고 세로측은 전기자전류인 IA가 됩니다.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러한 식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때 자, 요거는 이제 무부하시가 될 것이고 자, 이 가장 낮을 때의 이 그래프를 연결해 보면 이때는 코사인 세타 역률의 값이 1일 때가 가장 작게 나타나며 전기자 전류도 가장 적게 됩니다. 자, 좌측은 부종여자 시가 되고 우측은 과여자 시가 될 것이며 좌측 같은 경우에는 부종여자 시 뭘로서 작용하는 겁니까? L부하로서 즉 지상 무효 전력 공급이 되는 것이고 우측은 과여자 시는 C부하로서 진상 무효 전력을 공급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부종여자를 하든 과여자로 하든 전기자 전류는 무조건 뭐한다? 상승한다. 역률이 1일 때에 비해서 전기자 전류는 무조건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맞는 것을 찾아보면 나번에 과여자시 그죠? 증가하면 앞선 역률 즉 진상이 되고 I는 증가한다. 전기자 전류는 뭐한다? 무조건 증가한다. 답은 나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2번 문제. 자, 동기전동기 공급전압에 대해서 앞선 전류의 전기자 반작용은 자, 여기서는 동기 전동기입니다. 그죠? 전동기에서는 R, L, C에서 자, R은 교차 자화 작용이 되고 L 값이 뭡니까? 바로 증자 작용이 되고 C 값이 감자 작용, 즉 발전기에 반대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앞선 전류라는 건 C가 되는 거죠. 감자 작용이 일어납니다. 나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3번 문제. 자, 동기전동기의 난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극면에 설치하는 것은 난조 방지, 제동 권선. 그죠? 난조 방지, 제동 권선. 가번이 되겠습니다. 54번 문제. 자, 동기전동기 기동법으로 옳은 것은 동기전동기
기동법으로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기 기동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유도 전동기법. 그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기동권선의 단락으로 토크를 발생하는 거고, 유도전동기법은 유도전동기로 기동을 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번에면 자기동법, 기동 전동기법 이렇게 되겠네요. 답은 나번이 되겠습니다. 자, 55번 문제. 자, 동기전동기 기동법 중 자기동법의 계좌권선을 단락하는 이유는 계좌권선 단락, 기동시 계좌권선을 단락한다. 계좌권선을 단락하는 이유는 계좌권선의 과전압 유기가 되죠. 이거를 단락하지 않으면 과전압 유기에 의한 권선 소손이 됩니다. 권선 소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단락을 합니다. 그래서 가번 고전압 유도에 의한, 그러니까 단락을 하지 않게 되면 고전압 유도에 의한 권선 소손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좌권선을 단락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56번을 보시게 되면, 자, 유도전동기로서 동기전동기를 기동하는 경우에 유도전동기의 극수는 동기기에 그것보다 이극 적은 것을 사용한다. 옳은 이유는 무엇인가? 자, 동기기에 회전속도 n은 동기속도 ns가 됩니다. 유도전동기 회전속도 n은 1-s의 ns가 됩니다. 보시면 ns-s의 ns가 됩니다. 자, 극수가 동일하다면 ns라고 하는 값이 p분의 120f이죠. 이때 극수가 동일하다 보면 자, 동기기의 속도는 ns고 유도전동기의 속도는 ns-s의 ns입니다. 즉 요만큼 s의 ns만큼 유도전동기가 느리기 때문에 유도전동기는 동기기보다 극수를 낮게 해서 동기전동기 속도보다 크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답 찾아보시면 가번 같은 극수로 유도기는 동기 속도보다 s의 ns만큼 늦기 때문에 이극이 적은 전동기를 사용한다. 답은 가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동기기 관련된 문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